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5월 6일이에요.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오늘 좀 불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불금이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물금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루를 시작하니까 좋아요. 저도 삼성전자를 알게 돼가지고 열심히 삼성전자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희 희망대로 이렇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도 꾸준하게 상승했으면 좋겠지만은 살다 보니까 꼭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보여지진 않는데 멀리 바라보면은 그 방향대로는 갈 것 같아요. 방향성만 보고 갑니다. 지금 당장에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약간 좀 굴곡이 좀 있을 거예요. 그 굴곡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면은 끝까지 가보는 거고, 단기 투자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재고해 보세요.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가끔 어쩌다 보면 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수익률을 볼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한두 번에 그치지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진 않아요. 하여튼 그렇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시고 그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항상 잘 간직하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 항상 보면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과는 항상 같이 있고 싶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사랑하는 부인이 있다. 이 부인이 있으면 항상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또 틀어지고 아니다 보면은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볼 땐 보기 싫고,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찢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연이 아니죠, 결국은. 짧게 봤을 거야. 짧게 보니까, 그게 결국 알고 보니까 인연이 아니더라.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 보면 아실 겁니다. 이 짧은 연애들이 대부분은 썩 좋지가 않아, 결과가. 그래도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알아보고, 서로 간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서로의 연인끼리 이제 결국 어떻게 막 좋은 결실로 가겠죠. 결혼이라는 그런 꼴물을 통과하는데 하여튼 이게 오래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래 산다는 게 같이 오래오래 이게 뭔가 행복하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이게 잠시 보지 않고 짧게 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항상 뭔가 변수도 있고 그래서 실망감 갖고 괜히 섣부르게 내가 삼성전자 터켓 선택을 해가지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도 어려운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는 진짜 말 그대로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노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노조가 상당히 좀 별로 안 좋게 보여지는가 봐요. 여론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그 잇단 무리수 때문에 그런지 주주들도 그렇고 여론이 상당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주주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올해 그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는 그런 노조의 주장을 두고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이런 인식이 현재 비판에 따르고 있어요. 비판으로 이제 따르는 거죠. 노조가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다. 그리고 그들만의 논리에 빠져서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다고 언론에서도 약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취재를 했는가 봐요. 해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 그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지난주죠. 그 지난주 노사협의회에서 보니까 한 9%대로 이제 결정된 올해 임금 인상률이 있어요. 임금 인상률. 기본 인상률이 5%고 성과 인상률이 4%더라 보니까요. 기본이 5%, 성과 4% 두고 노조가 너무 낮다. 너무 낮다면서 집단 행동이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비판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노조는 지난 2일이죠. 삼성전자를 서울지방노동고용청에 고발을 합니다.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다음 날이죠. 3일에 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를 합니다. 투쟁을 예고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 그 노조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거야. 노조의 지나치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임직원의 그 실질 연봉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넘어선 것을 고려하면서 그 과도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요구. 그 노조는 그 임직원 평균 급여를 두고요. 고액 연봉의 임원이 포함된 그 평균의 함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평균 급여만 추려내도 얼마야 도대체? 1억 3,500만 원이에요. 1억 3,500만 원. 야, 1억 3,500만 원.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올해 대다수 그 직원들의 직원 임금 인상률 있죠. 임금 인상률이 기본 인상률 5%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런 노조의 주장을 이제 두고요. 수긍하기 어렵다. 수긍하기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긍하기 어려워. 그래서 기본 인상률만 적용받더라도 기본급에 연계되는 그 성과급이죠. 성과급. 이 성과급을 포함하면은 실제 인상률은 한 두 자릿수 정도, 이 두 자릿수를 이제 넘어선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해에도 노사협의회가 협의한 그 평균 인상률이 있어요. 평균 인상률은 7.5% 정도였는데 성과급 등을 반영하면은 그 연봉 상승률이 약 두 자릿수, 이 두 자릿수에 달한다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고 올해 임금 인상률 9%를 반영을 하면은 직원 평균 급여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를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억 5천 연봉 1억 5천이면 작은 건 아니죠, 여러분. 직장인들이 1억씩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1억 5천이면은 상당히 많은 급여라고 보여집니다.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실제 연봉은 한 1억 6천까지 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1억 6천. 최근에 보니까 600만 명을 넘어선 삼성전자 주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IT나 게임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시작된 임금 인상 경쟁에 삼성전자마저 휩쓸리면서 미래 경쟁력 그 훼손 우려가 커졌다는 그런 우려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한 주주가 그래요. 다른 IT 기업에 비해서 연봉이나 인상률이 낮다고 하는데 고졸 직원이나 생산직 등 직군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면은 평균 연봉이 오히려 높은 수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언급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주는 그 최근에 영업이익 성과를 뜯어보니까 업황 영향이 커 보이는데 단순하게 실적을 이유로 해가지고 한번 인상하면은 되돌리기 힘든 그 임금을 대폭 올려달라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래요. 최근 들어 노조가 지난해 주장했던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그리고 자사주 지급, 그리고 코로나 격려금 지급 등의 요구 조건을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투명한 급여 체계 도입과 휴식권 보장을 내세우는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조가 그 노사 협의의 임금 협의를 문제 삼는 것을 두고요. 노조의 무리한 주장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노사협의회는 사측을 대표하는 그런 사용자위원과 그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협의기구고 현행법상 임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의 대표자하고 노조가 위촉한 사람이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삼성전자 노조 가입률이 5% 수준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성이 더 높은 노사협의회죠. 노사협의회. 그 노사협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노동부의 행정 해석도 노사협의회 협의가 정상적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노동부도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체 그 협상 체결 전에 비노조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서 지급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또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소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는 위법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현재
밝혀온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지금 노조가 조금 약간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억 5천, 연봉이 세네요. 하여튼 뭐, 임직원들 제외해서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출연해도 1억 3,500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더 욕심은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더 실적을 내면은. 하여튼 노조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교시는.